안녕하세요. 지중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를 7년을 다니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 상황,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저를 많이 자유롭게 해줬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팁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도 적용해보면 좋을 내용들이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황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어떠한 상황만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요. 맨날 업무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동료가 있어요. 제가 맨날 그 동료가 실수한 것들을 좀 대신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동료에 대해서 말할 때 동료가 너무 일을 못한다, 동료가 자꾸 일을 실수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 대신에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같이 일하는 팀원이 업무에서 실수가 반복이 되는데 일을 처리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라는 게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팀 동료가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업무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 어떠한 서포트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팀 차원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이 아닌 상황을 규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회사에서 불필요 오해나 감정 소모가 좀 없어지고 상황을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보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왜 그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좀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A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를 시정을 해달라 라든지, 항상 대화를 할 때 상황에 기반을 둔 대화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피곤한 감정 싸움은 좀 줄어들고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일 자체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제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하거나 피드백을 하는 게 나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것임을 좀 인지를 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할까? 라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자아 성찰 말고 어떤 것이 문제지?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왜 이게 나에게는 어려울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 그럼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초점을 나 자신을 말고 어떤 상황 그 자체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피드백을 하는 포인트가 나 자신 자체가 아닌 어떤 상황임을 좀 인지를 하고,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었어야지 됐는지, 다음번이라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대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좀 불필요한 자책이나 자성찰이 아닌 좀 문제 해결로 집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겐 배울 게 최소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는 좀 내가 미워하고 아니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생길 수가 있죠.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런 거야? 왜 저러는 거지? 질문의 굴레에 좀 빠지기보다는 최대한 그 사람에게서도 내가 배워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누구를 대할 때, 특히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본받을 점 하나만 좀 뽑아가야겠다, 본받을 점 한 가지는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미워하거나 내가 보고 싶어하는 면만을 보는 것을 좀 벗어나서 감정을 좀 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이 힘든 감정을 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 좀 관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좀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안 하려고 자꾸 튕겨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 거절을 사람들한테 하는지, 어떻게 본인의 시간과 역량을 잘 배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심지어 남의 뒷소문을 캐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네트워크, 어떤 친화력을 쌓는지를 배울 수가 있죠. 이거를 좀 더 응용을 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모두를 다 잘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걸 잘하면 분명히 그걸로 인한 단점도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일할 때 그 사람의 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숫자에 강하고 분석적인 사람은 좀 창의적이거나 기획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 있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즉흥적인 이벤트 같은 걸 잘하는 사람들은 대신 꼼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조직적이고 너무 루틴한 업무들을 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잘하는 부분은 완전 위임해서 그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은 내가 서포트를 해서 좀 서로 윈윈해야겠다, 해결과 협동의 관점에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단점이 분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잘하는 점이 분명히 하나씩 있을 테니까 내가 그 잘하는 장점 하나만 배워가야겠다, 그것만 좀 뽑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네, 이 마인드 하나만으로도 좀 회사를 다니면서 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용서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감정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 상황이 힘들 때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좀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상황이 참 많죠. 저희는 항상 다 인내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나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팀 사람이 나를 자꾸 좀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로를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그렇게 불편함이 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불편한 상황과 스트레스를 좀 짓눌린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엇을 내가 얻어가서 이것을 회사 안 또는 밖에서 셀링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뭐 경험, 프로세스, 뭐 스킬, 아니 뭐 스포츠 스킬도 좋아요. 이런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면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엑셀이나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툴을 다루는 소프트 스킬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직무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상사가 나를 지독하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꼭 결과물로 남거든요. 내 것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이력에 남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운 것을 앞으로 회사 안이나 밖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어필해서 나의 역량을 올릴지, 뭐 어떻게 셀링을 할지, 이런 것에 좀 집중하게 되면은 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그래도 이건 얻어가니까 나중에 이걸 활용해야겠다, 이걸 얻어서 이직을 하든 뭐 사내 팀 이동을 하든 내가 이걸 해봤다, 할 줄 안다고 셀링을 해야겠다 라고 좀 초점이 옮겨지면서 조금 더 내가 미래에 좀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걸로 생각이 좀 옮겨가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의 커리어나 뭐 조직 이동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가게 되고, 미래에 이 상황이 개선될 거란 기대만으로도 지금의 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사로운 관계, 아니면 정치, 아니면 좀 쓸데없이 좀 감정을 소모하는 다른 것에 좀 매몰되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상황이 힘든데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정말 당장 좀 나와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신이 좀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좀 지쳐 있어서 객관적으로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운다고? 무슨 소리야? 별거 하나도 없어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어떤 걸 배웠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과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그게 어떠한 객관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내가 이걸 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셀링을 할지, 내 외부적으로 이걸 어필을 해서 활용을 할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힘들었으니까 연봉 협상할 때 이렇게 제시를 할 거야 라든지, 내가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런 걸 해보겠다고 내가 다음에 말 할 거야 라든지, 내가 여기 쌓은 커리어로 이력서를 열심히 써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나의 어떤 스킬이나 결과물을 어떻게 회사 안팎에서 나를 셀링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미래를 보면서 마음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워갈 수 있는 거,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한다는 것이 본질인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잖아요. 일을 하는 곳은 직장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직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걸 초점을 두고 내가 항상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원하는 방식을 상대방한테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서로의 영역을 좀 존중을 해주는 건데요. 보통 일을 할 때 당연히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움직여주도록 기대를 하거나 예상을 했는데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오는 갈등이나 좀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할 때도 있죠. 어떤 제안이나 상황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주지 않고 너무 깐깐하게 군다거나, 아니면 단칼에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리어 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요. 그럴 때마다 답답, 내 방식이 맞아 라보다는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이해관계 어떻게 돼서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한 건지를 파악을 하고 일에 적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면서 일하다 보면은 일을 할 때도 신기하게 좀 서로 일을 하면서 좀 관계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한 후에 강요간 설득을 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 퀄리티, 아니면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애초에 이해를 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방식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되, 다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의견이 있다면 그럼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점이 불편을 해서 이게 어려울지를 역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설득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따로 움직여줘야 된다 기대감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가 어려울까,
보니까 내가 어떤 점을 좀 같이 공감해 주거나 해결해 주어야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의견대로 같이 움직여 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회사 외에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전에 그 퇴근 후 회사 생각을 멈추는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회사 일에 항상 매몰되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좀 거창하게 본인의 유니버스에 회사 한 가지만 있으면 뭐 나의 모든 생각, 뭐 관심, 에너지가 한 가지 회사에만 좀 집중이 돼요. 그렇게 회사에 좀 매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시야가 굉장히 좀 좁아질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을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 말고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부업이나 사이드 잡도 좋고, 내가 애정을 갖고 계속할 수 있는 취미도 좋아요. 이것도 못하겠다면 내가 정신을 팔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모임도 괜찮고요.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셧다운할 수 있는 장치나 환경을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좀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회사 생각이 나를 좀 잠식하는 걸 정말 조금이라도 덜 수가 있을 거예요. 회사 스트레스가 계속 생각나고 하는 것의 본질은 나의 의지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치나 환경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간 나실 때 이 영상도 가볍게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로, 일할 때 항상 상대방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주세요. 설령 상대방이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지키는 원칙이기도 한데요. 뭐 미운 사람이든 내가 어려운 사람이든 뭐 무서운 사람이든 상대방이 걸어온 길과 시간과 노고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업무 영역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물어보고 또 대화를 통해 알아가면서 리스펙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상대방도 결국 나와 같은 직장인이고 그들만의 상호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의 업무 영역이나 그 걸어온 과정을 좀 진심으로 존중을 하게 되면은, 설령 내가 실수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면 내가 좀 민망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쌓아놓은 이 끈끈한 신뢰관계가 되게 빛을 발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상대방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처음엔 좀 약간 삐딱하고 딱딱하게 나왔던 사람들도 되게 경계를 풀고 협동적으로 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부분이 참 힘들다는 걸 알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좀 고생했을 부분이나 아니면 노력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주다 보면은 아닌 나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생각들은 사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거나 통하는 것이지, 불가항력적으로 너무나도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너무 이유 없이 괴롭힌다거나 뭐 일에 아무런 성장이 없는데 계속 도태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리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위의 방법들 자체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까? 뭐 저렇게 했으면 됐을까? 내가 문제인가? 그렇게 의미 없는 자아성찰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냉철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매 순간 여기서 가져가는 경험, 뭐 커리어, 스킬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쌓은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곳에서도 분명 좋은 기회를 반드시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어렵게 취업한 첫 회사에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계속 저 맞지 않는 옷을 입다가 이직을 하였고, 그렇게 두 번의 이직을 통해 정착한 지금의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 내가 하는 만큼 인정받는 환경, 그리고 나를 앞에서 이끌어준 리더, 내가 고생한 만큼 보수를 챙겨준 회사, 밖으로 시야를 넓혀서 회사를 계속 찾으면서 고민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이 훨훨 날 수 있는 회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5년 전에 저로 돌아갔다면 해주고 싶은 말들을 좀 모아봤어요. 당시에 저는 모르는 게 많았고 미약했고 마음도 많이 여리여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있었다면 제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고생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직장인들의 고민과 애환을 나누는 다음 컨텐츠로 또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